넷플릭스, 티빙,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등등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를 마음껏 맛보고 뜯고 즐길 수 있는 OTT 서비스는 그가 무럭무럭 성장해 왔습니다. 어느덧 OTT 이용률은 무려 약 86.5%에 달해 대한민국은 OTT 공화국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대 기업 넷플릭스를 필두로 OTT 구독료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작년 넷플릭스는 가족이 아닌 경우 계정 공유를 중단하고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제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잇따라 국내 기업 티빙도 요금 인상을 시도했고요. 이렇게 OTT 구독료가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원인으로 주목된 지점이 바로 망 사용료입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는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들의 통신망을 거치는데요. 이때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망 접속료를 최초로 지불하게 되고 이후에 통신사에게 추가로 지불하는 금액을 망 사용료라고 부릅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트래픽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영상처럼 용량이 높은 데이터를 전송시키거나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트래픽이 증가하게 됩니다. 망 안에서 통용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망을 관리하는 통신사의 기술적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너무 높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특정 사업자에게 망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치킨집이 너무 잘 나가는 바람에 손님이 많아지면 건물 통행도 어려워져 건물주가 치킨집 사장에게 기존 월세에 더해 건물 통로 사용료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이때 건물주는 국내 통신사, 치킨집 사장은 콘텐츠 사업자, 손님은 콘텐츠를 시청하는 소비자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가 더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는데요. 트위치가 철수의 이유로 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높은 망 사용료입니다. 1차적인 요인으로서는 일단 비용이 너무나 높은 운영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의 망 사용료가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 국가의 통신망 이용료를 추정 산정하는 웹사이트에서는 한국의 망 사용료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망 사용료를 둔 국내 통신사와 해외 콘텐츠 사업자 간의 갈등은 이전부터 지속돼 왔습니다. 2020년 4월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넷플릭스 측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SK 브로드밴드가 승소하자 넷플릭스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SK 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가 취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던 와중 2023년 9월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소송을 취하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죠. 이처럼 유독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 통신사와 갈등을 빚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인 통신 3사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라는 개념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이미 보편화되었지만 우리나라와는 네트워크 환경이 상이한 해외 기업들의 입장에선 이 개념이 생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비해 대용량 데이터인 영상 콘텐츠의 배급이 확대되며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사업자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자 국내 통신사들은 망 중립성의 논리에 근거해 추가적인 망 사용료를 해외 기업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국내 통신사가 요구하는 비용을 감당하려면 서비스 가격을 인상시키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구독료도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넷플릭스의 가격 상승은 국내 통신사의 과도한 망 사용료 부과 때문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확인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애초에 망 사용료를 책정하는 과정은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규모와 책정 범위를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독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가 높다고 주장하는 자료들 또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추정에 불과하고요. 국가 간의 비교가 중요하지만 국가 간의 비교가 모든 걸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나라 안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망용 효과를 많이 받는 국가인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트위치의 입장도 있겠죠. 입장도 있겠지만 그 말만 듣고 우리가 망용 대가를 되게 많이 부과하는 국가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가격을 인상한 모든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짚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2차례에 걸쳐 인상했고요. 따라서 영상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인상에는 별도의 원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OTT는 종량제라서 아무리 사람들이 영화나 그 안에 있는 콘텐츠를 많이 봐도 돈을 더 받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입자가 늘어야 돈을 더 버는 거지. 근데 가입자가 대충 더 이상 늘 사람이 없단 말이죠. 시장이 소화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매트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못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격을 올린다는 거. 각종 OTT 서비스의 가격 상승이 항상 망 사용료 때문은 아닌 셈이죠. 그럼에도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신사의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죠. 콘텐츠 제작 비용이 높아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그걸 어쨌든 돈을 뭐 광고비라든지 아니면 이용료를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반대도 물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CP들이 엄청나게 트래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래도 돈을 안 낸다. 합당한 가격을 안 낸다 하면은 ISP가 적자가 나고 그러면 망 품질이 낮아지고 그럼 우리가 또 손해를 보겠죠. 망 품질이 낮아지니까. 즉, 통신사와 기업 간 분쟁이 계속되면 결국 그 불똥은 소비자에게로 향하는 셈입니다. 망 사용료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비싸지는 구독료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VR, XR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더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금 망 사용료 논쟁에 불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망 사용료 논쟁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욱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지금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망 사용료 논쟁 어떻게 바라보시나요?